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요 Get Unready With Me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같이 스킨케어를 하는 거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Get Ready With Me에서는 주로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Get Unready With Me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도란도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자 했으면 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답변들을 보고 좀 울컥했거든요. 또 주제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주제를 다 오늘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주제들도 굉장히 카테고리가 조금 나뉘길래 제가 조금 분류를 해봤는데 오늘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스킨케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살짝 사자 같지 않나요? 패드를 사용해서 닦아주도록 할게요. 패드는 사실 겟레디에서도 나왔어요. 이니스프리의 트루케어 PHA 토너 패드입니다. 겟레디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다 썼어요. 다 써버리려고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일단 너무 순해서 좋아요. 나중에 ASMR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이패드 정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일단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보니까 주로 이제 소라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에 대한 질문이 또 많았고, 그리고 인간관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지친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쪽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요즘 너무 무기력하다. 그리고 사실 나는 지금 굉장히 지치는데 지치는 와중에 계속 일을 해야 해서 더 지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늘 잘 해내야 하는 존재로 있고 늘 괜찮아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서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지친다. 이런 의견들이 막 쭉 있었어요. 해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저였다면 저는 그냥 노래를 크게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분명 제 옛날 영상 같은 거 보시면 Q&A 이런데 스트레스 해소법에 분명히 똑같이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사실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제가 어느 동영상 강연에서 봤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대하는 자세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충고나 조언 이런 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저한테 이렇게 주제를 남겨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네모난 화면 속에 있는 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신 주제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요거 발라줄게요. 너무 뻔하죠? 일리윤 프로바이오틱스 스킨베리어 에센스 드롭입니다.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 제 두 번째 마켓이 열리지 않나? 이 일리윤은 제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특별히 더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진 환경? 사회인 것 같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너무 사회적 동물만을 강조하는 느낌? 소라가 소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 소라로 존재하게끔, 그래서 이 흐름에, 이 구성원의 흐름에 어긋나면 진짜 좀 이상한 것처럼 보는 약간 그런 습성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게 무작정 안 좋다기보단 이것도 다 형성된 배경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배경을 제가 막 이건 진짜 엄청 나빠 이렇게 막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내가 나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수 있었다면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래 취향 존중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굳이 남한테
엄청나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느낌이 좀 적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두에겐 다 하자가 있고 입체적이고 양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쏟아내는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애틋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 애틋하고 소중한 거지.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서는 나를 해하는 스트레스적인 요인들밖에 안 들어오고,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할애하는 그 시간 요만큼보다 남이 나한테 강요하고 사회적으로 푸시가 오는 게 이만큼이니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보다 이거에 초점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고 애틋한 걸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제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요거. 시카 더블 이펙트 앰플이에요. 이 앰플은 제가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아이소이 뷰티 클래스 갔다 와서 이게 별명이 귀신 앰플이래요. 이유가 귀신같이 말끔해져서 귀신 앰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번 써보려고 계속 써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무난한 느낌은 있어요. 아무튼 계속 말을 이어가자면, 사실 여러분 제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적어도 4번 이상 내뱉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소중하고 애틋한 존재다라는 말을 지금이 거의 한 5번째 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계속 혼자 얘기를 했냐면 자꾸 눈물 나서. 이 얘기를 혼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그 얘기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금 위험하다.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도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길 바랬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을 자꾸 이쪽, 나한테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주변에서 야, 네가 제일 소중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내가 자꾸 나한테 눈을 돌리려는 연습을 안 하면 이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이 얘기 그냥 듣고 흘리고 남들이 하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저도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고 계셨을까봐, 잊고 계셨을까봐, 잊고 계신 것 같아서 한 번쯤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관한 스트레스도 보면 저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겁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인간관계란 뭘까?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할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애틋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나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조금 정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일단 내가 당연히 주인공이죠. 주인공인 나를 정말 소중하고 애틋하게 생각해주는 사람, 진짜 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은 거의 더블 주연 아니면 조연 정도까지 오겠죠. 그럼 뭐겠어요? 그 다른 모든 사람들, 나에게 이 말 저 말 스치면서 여기 치고 지나가는 모든 이 내 주변에 이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행인 1이에요. 지나가는 행인 1. 근데 우리가 행인 1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이 감독이고 여러분이 시나리오 작가고 모든 걸 내가 다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내가 감독인 내 영화에 내 맘대로도 그걸 하지 못한다면 진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답답하잖아요. 내 영화 내가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은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제품이에요. 오늘의 크림은 헤라의 로지사틴 크림입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보통 이제 겟레디인미를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메이크업 할 때는. 근데 이제 겟레디인미에서는 이 제품이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사용을 하니까요. 낮보다는 조금 더 나이트 케어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여드리질 못했을 뿐이지 잘 쓰고 있고요. 효과를 많이 본 거는 피복결. 이게 괜히 결 크림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뭐 텍스처가 굉장히 독특해요. 진짜 그 생장미 꽃잎을 만질 때 그 부드러움 있죠. 진짜 그런 느낌이고 약간 생크림?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크림에 이런 텍스처는 없었어요. 향이 제가 장미향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그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하는 장미향 있죠. 진짜 오늘 얘기하는 것과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너무 이제 막 미세먼지랑 이런 것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많고 찬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그냥 추워 이러고 많은 거겠지만 우리 피부는 이미 그 바람과 그 풍파를 겪으면서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피부층이 한 3겹으로 나뉘어요. 여기 위에 우리가 각질이라고 부르는 층하고 여기 지지하는 지지층이랑 수분층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크림을 바르면서 뭐 이런 앰플 이런 거 바르면서 관리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맨 겉에 있는 각질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크림은 이제 각질층뿐만이 아니라 요 3겹의 각층을 다 한꺼번에 관리해주는 약간 그런 멀티적인 기능을 하는 크림입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세상 풍파를 겪는 피부, 이렇게 손상된 피부 위에다가 뭐 어떤 베이스를 하고 어떤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든 사실 손상된 피부 위에는 뭘 해도 잘 안 먹어요. 결이 특히 이렇게 결이 손상된 피부는 뭘 해도 좀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결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위에는 그 각질 있죠. 그 각질층이 똑 떨어지고 다시 쏙 새살이 올라오는 그 주기가 28일 정도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막 각질 제거한답시고 막 필링 막 하고 화학적 못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인체의 모든 거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가 가장 좋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뭐 이렇게 각질층을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나이트 케어를 하면서 바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더 관리가 된 결을 위해서 제 피부가 이렇게 형성된 결 방향대로 이렇게 발라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분 크림을 바르면 촉촉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촉촉도 촉촉이지만 그것보다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 있죠. 제가 이 제품 너무 오랜만에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느라 말이 좀 끊겼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견뎌낸다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도 너무 힘든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여러분의 사정을 다 하나씩 들으면서 들어주고 싶어요, 정말.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자기 전에 누워서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내 스스로 괜찮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다, 지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내가 남한테 더 괜찮아 보여야 하는 존재인 거지? 한 번쯤 그 원초적인 질문, 그러니까 그 근원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왜 인간관계라는 거에 힘들어하게 됐을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뭘까?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 그럼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란, 내가 너무 지쳐하는 일이란 어떤 걸까?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답이란 건 별로 없지만 나라는 사람한테 초점이 계속 조금씩 단 1도라도 돌아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조금은 놓아주시고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지, 그러니까 단순히 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럼 인간관계의 어떤 면 때문에 나는 계속 힘들어 했던 건지, 근데 나는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내 스스로를 갉아먹을 것 같다면 내가 이 줄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지침과 무기력은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 지금 이 타이밍에 너한테 눈 돌려야 돼, 자꾸 바깥쪽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 너 스스로한테 눈을 돌려야 될 시기야 라고 마음과 머리에서 자꾸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나랑 안 맞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라 하거나 나는 이게 싫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등등, 그 뭔가
이 신호가 자꾸 오니까 이 사람이 꺼려지고 이 상황이 싫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너무나 당연한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무기력하고 지치는 거에 죄책감을 가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해도 돼요. 무기력해도 되고 지쳐도 돼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 마음가짐 전혀 잘못된 거 아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만큼 그 외부적인 여러분들에게 가해진 요인보다 내 스스로가 너무 소중하고 애틋한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딜 봐서 소중하고 애틋해. 나는 솔직히 이 세상에 뭘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왜 사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겠고. 주변에서 뭐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든 여러분 스스로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든 저한테 여러분은 굉장히 애틋하고 소중해요. 절대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라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이 조금 많긴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것저것 말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네요. 오늘도 겟 언레디미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드리고 싶은 말을 여러분의 주제에 맞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